이 밥상 물가 폭등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림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OECD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OECD입니다. 발표가. 국내가 아닙니다. OECD에서 발표한 우리 밥상 물가입니다. 지난 2020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분기까지 그야말로 폭등에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에 폭등을 했어요. 여러분 2020년 3분기에 6.4%가 올랐습니다. 2020년 3분기에. 그러면 2020년 3분기에 6.4%가 올랐다는 것은 2019년 대비 6.4%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2019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기가 없었어요. 그때 대비해서 6.4%가 올랐는데 2021년 3분기는 작년 6.4% 오른 데다가 다시 5%가 올랐다는 겁니다. 다시 5%가. 그러면 2019년 대비해 보면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두 개를 더한다고 하면 11.4%나 오른 겁니다. 11.4%. 이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폭망입니다. 폭망.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서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3분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2분기도 볼까요? 2019년 대비 2.5%였죠. 2021년 2분기에는 7.4%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거의 10%입니다. 9.8%나 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1분기도 마찬가지 9.9%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의 물가는 고통 수준이란 뜻이에요. 고통 수준. 이게 이제 OECD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OECD는 사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지표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계청에서 나오는 지표 보면 야 저게 맞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OECD가 발표하는 지표는 저게 맞을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그들은 이해관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나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이 진짜 엄청납니다. 2021년 3분기 기준입니다. 달걀은 51.6%가 올랐습니다. 배는 45.2%고요. 사과는 34.6%입니다. 마늘은 28.1%고요.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돼지고기 12.4%, 시금치, 버섯, 닭고기, 국산 소고기, 수입 소고기, 햄, 베이컨, 빵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지금 OECD 기준으로 하면요. 통계청이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훨씬 지금 많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통계청이 하는 것보다가. 그 정도로 지금 밥상 물가는 진짜 올라가고요. 이게 밥상 물가, 이게 품목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외식 물가도 장난 아닙니다. 외식 물가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외식 물가 중에 최고로 많이 올라간 게 냉면입니다. 냉면. 냉면은 여러분 거의 10,000원이에요. 엄청나죠? 2020년 9,000원 하던 것이 2021년 9,654원 7.3%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비빔밥도 오르고 김치찌개 백반도 오르고 삼겹살도 오르고 짜장면도 오르고 삼계탕은 좀 내렸습니다만 칼국수도 오르고 김밥은 5%. 4, 5% 오르는 거는 그냥 예산일이었습니다. 예산일. 이 정도로 오르면 여러분 이 정도로 오르면 가히 지금 물가 폭등이라고 제가 달아도 되는 거죠. 품목별로도 많이 오른 데다가 품목별로도 엄청 오른 데다가 여기에다가 외식 물가까지 올랐으니까 여러분 밥상 물가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입니다. 밥상 물가는. 그만큼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 작년 대비가 아니라 2019년 대비하면 10%가 넘게 올랐으니까 돈의 가치도 10%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도 10% 이상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돈의 가치도. 돈의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쓰는데 그 쓰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거짓이 아니라는 거. 예, 결국은 지표들이 다 말을 해주는데 그 지표가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을 할 때 OECD 이렇게 예를 들기로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는 예를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가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OECD 중에 밥상 물가 상승률이 5위입니다. 5위. 터키가 27.6%, 콜롬비아가 11.2%고요. 호주가 10.6%, 멕시코가 8%입니다. 한국은 5%로 5위입니다. 5위. OECD 전체 평균이 3.7%인데 비하면 선진국 중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오른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물가 정책의 실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말입니다. 완전히 실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랬어요. 기저효과가 있었고 일시적인 공급 충격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거다.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그때 말할 때도 이야기했죠. 이거 일시적 아니다. 물가 오르는 거 제가 4월부터인가요? 3월부터인가 계속 일시적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다 수입합니다. 에너지 수입하죠. 예. 원유 수입하죠. 가스 수입하죠. LPG 수입합니다. 여기다가 금속 수입합니다. 철광석 수입하죠. 알루미늄 수입하죠. 리튬 수입하죠. 다 수입해요. 히토류까지. 여기다가 곡물 수입합니다. 예, 쌀도 실제로 수입하고요.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은 진짜 많이 수입해요. 밀은 더하고요. 밀은요. 그러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용가리 통뼈? 좀 그런가요? 어쨌든 용가리 통뼈라고 버티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미 이건 일시적이 아니다. 괜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지금 일시적이야. 인플레이션 계속 안 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결국은 말입니다. 물가 정책마저도 지금 완전히 실패한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이겁니다. 전 세계 OECD 기준으로 5위잖아. 5위. 여기에 독일이 4.6%로 선진국 중에 4.6%가 있기는 해요. 우리는 5%면 말 다 했죠.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 일시적으로 자꾸 말로만 하려고 하는 것 참 싫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이래서는 안 돼요. 탁상행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현장에 직접 보고 심사숙고하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결국은 밥상 물가 올라가서 서민들 삶만 더 고통스럽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정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서민들을 더 괴롭히는 정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